난 인재 영입된 케이스입니다라고 누군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 논란과 관련한 후폭풍 계속되고 있죠. 이번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는요, 저렇게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실 앞에서 사적 채용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자 바로 그 옆에서는 저렇게 고민정 의원을 저격하는 또 1인 시위가 고 의원 옆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고민정 의원의 행보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누가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채로 대변인 된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 의원을 저격했죠. 고민정 의원은 이를 또다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아냥대던데요. 저 그 당시 나름 꽤 검색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네. 방송만 14년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었던 아나운서였었고 네. 그러한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시작을 해서 대변인까지 갔었던 거지요. 네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네. 제대로 알아보고 하든지 그저 말꼬투리만 잡으려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보면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자, 이번 주 한 주 아주 뜨겁게 달궜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적 채용 논란 두고 이어지는 설전, 고민정 의원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간의 저 설전 내용은 그래픽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앵커를 하신 박상기 위원께서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고민정 의원이 아주 가성비 높은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이 지금 얼마 전에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의도에 선거 캠프를 열려고 했는데 이게 월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 보고 포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재명 의원을 빼고는 다들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허허. 본인이 택한 17명의 후보들을 이기면서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고 최종 최고위원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1인 시위를 하면 뭐 본인이 저렇게 뭐 좀 고달프겠지만 전혀 뭐 힘든 거 이외에 돈이 별로 안 들 거고요. 뭐 도시락 값이나 좀 들까 싶은데 그런데 그 효과는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뭐 1인 저런 시위에 대한 각종 방송, 신문, 토크쇼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박민영 대변인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체급까지 키우는 허허. 그런 상황이 이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그런 양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네. 고민정 의원이 그 얘기하는 부분은 좀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남의 경우는 특혜 채용이고 사적 채용이고 본인이 뭐 14년간 KBS에서 아나운서 한 거 경력이 물론 그런 게 다 실체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어딘가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한 그런 청년이 뭐 그런 거 공채 시험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도 좀 도외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다분히 이것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캠페인의 일환인 것이지 본인도 이게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알겠습니다.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미소 짓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민정 의원이 자신이 14년 차 아나운서였고 또 검색이 잘 되는 방송인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인재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력 30년이 넘는 방송인 출신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14년 경력을 가진 방송인이 고민정 의원 뿌개였겠느냐. 굳이 그렇게 꼭 경력과 그런 걸로만 따지자면 저는 1989년에 공채되었던 사람이니까 저는 뭐 사실 수십 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적 논의의 장에서 토론 배틀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정치나 이런 데 입문하는 데 있어서 과거 경력을 인재라는 명목으로 꼭 그렇게 강조했어야만 했을까라는 데 대한 정당성 그런 거를 이제 저의 모습과 조금 비교해가지고 그 대비가 되는 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집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제 고민정 의원이 앞에 나오긴 했지만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전 김현주 부대변인이 얘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김현주 전 상근 부대변인은 공채 출신이지만 본인도 오디션을 통해 대변인단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박민영 대변인도 어제 저희 채널 A의 뉴스 탑10에 출연해서 직접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도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인은 왜 이 유료 강좌에서 자신의 어떤 친인척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남편, 가장 가까운 남편을 채용했느냐, 그때 공정한 절차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민정 의원이 사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걸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자기 부정적인, 자기 스스로의 그런 채용 과정을 부정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의식은 동의할 수가 없고, 이 자기 모순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뭐 사적 채용 논란이 막 여기저기 막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의 주장은 이겁니다. 사실 사적 채용 원조는 고민정 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연히 유료 강의를 개설한 걸로 모자라서 별다른 절차 없이 고 의원의 남편이죠. 조기영 시인을 사적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우리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저 남편 조기영 시인 저 논란은 어떤 거였었나요?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료 강좌를 이제 고민정 의원이 개설을 했어요. 자기 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개설했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의 어떤 그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 유료 강좌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 줘야죠. 자기 남편을 이제 저렇게 강사로 채용하는 것들, 이게 과연 공정하냐? 그러니까 본인은 많은 사람들 추천이 있어서 그렇게 넣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박민영 지금 대변인의 이제 논점은 봐라, 본인도 결국은 저렇게 강의를 하는데 자신의 남편을 사적 채용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대통령 캠프나 선거운동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금의 어떤 친구의 아들이다 다 해서 그걸 무조건 사적 채용으로 공격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제 논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다른 사람이 인재라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인재라는 건 참 특이한 이야기인데만은, 사실 본인도 보면 아나운서 하다가 선거 캠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발탁이 돼서 선거운동하고 난 다음에 대변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적 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대통령실의 채용 시스템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백악관으로 들어가요. 네. 그한테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역관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항상 공무원들, 늘 공무원들하고 늘공. 실제 이렇게 이제 선거 캠프나 이렇게 해서 한 어공들, 어쩌다 네. 공무원들하고는 이 채용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쩌다 공무원을 자꾸 늘공식으로 왜 당신은 정식 절차를 안 밟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결합된 형태가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정부에서 파견된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선거 캠프에서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는 문제가 이걸 채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7급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9급밖에 안 넣었다. 월급도 적다. 강릉 촌놈이다. 등등 이런 것들 자체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 일반인들 선거 캠프에 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 저는 그거 자체를 사적 채용이다 프레임을 해서 비판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 채용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또 이 사적 채용 논란에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바나 콘텐츠 직원 2분께서 채용된 것, 네. 또 친인척도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 수행을 위해서 그쪽으로 채용이 됐다고 밝혔었고요. 예. 민간인 수행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모든 사안들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잇고 있는 형국이 나오는 거죠. 요즘은 뉴스에도 잘 등장 안 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보를 하실 거면 정확하게 이부속실을 만들어서 이런 네. 논란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민간인이 윤 대통령 순반에 동행했다는 의혹을 꼬집은 건데요. 그런데 앞서서 네. 박민영 국힘 대변인, 개그맨 김영철 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정용기에 탑승했었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꺼내든 이유는요. 정혁진 변호사님, 개그맨 김영철 씨 민간인인 거죠? 일단은 개그맨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른바 사회에서는
공적인 인물, 공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민간인인 것이 맞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전용기에 그렇게 아무나 그냥 사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아마 문 대통령 당시 독일 순방 때일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저렇게 그 아무나 전용기에 이렇게 탑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했으면서 바로 옆에서 사진까지 찍었으면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자제를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박상규 네. 의원? 네. 김영철 씨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SBS의 집사부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의 영상을 제가 생방송으로도 봤고 이번 논란 때 또 찾아봤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함께 탄 곳이 전용기 2층 칸이었다. 비즈니스석이었고 밥도 비즈니스석으로 나왔다.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가서 같이 사회를 볼 수 있냐고 해서 내가 응했다. 그리고 가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통역 자기가 영어를 좀 잘해서 본인이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영어 통역으로 따라간 것은 아니고 내가 가서 뭐 이렇게 좀 사회를 봐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노래도 한 곡 했다. 그 김영철 씨의 유명한 따르릉이라는 노래도 본인이 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민망합니다. 고민정 의원이 따라간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는 요새 같은 세상에 검색 한 번이면 다 나오는데 이것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네. 개그맨 김영철 씨도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과 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간의 설전. 글쎄요, 여기로 좀 끝이 날지 아니면 돌아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